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매직 스푼입니다. 이 책은 음식은 곧 약이라는 철학으로 지난 20여 년간 채식 한약사로서 이론적 모색과 임상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44가지의 레시피로 풀어낸 책입니다. 저자는 직접 그린 손그림과 함께 채식 밥상의 감수성과 평화로운 에너지를 책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저도 영상에 살짝 담아보았습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과 젊음을 지키기 위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 아침, 점심, 저녁 루틴을 다루고 있습니다. 3주 동안 꾸준히 하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병을 고치고 체질을 바꾸고자 하면 적어도 100일은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증상별 레시피를 담고 있는데요. 만성염증,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피부 노화, 탈모, 뇌졸중, 암, 면역력 저하, 치매, 만성피로 등 각종 증상들에 도움이 될 만한 차나 샐러드, 스프 등과 같은 레시피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채식에서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을 보완할 수 있는 레시피들을 담고 있어요. 레시피뿐만 아니라 각 식재료들에 대한 유용한 건강 정보들도 함께 담고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랄까, 책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 단지 잉크 냄새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네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저자가 응용한 간 청소법을 포함시켰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몸속에 쌓인 독소를 깨끗하게 배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이 레시피 책과 함께 간 청소 책을 연달아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럼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매직 스푼, 책의 일부를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기상 직후 간을 위한 디톡스 워터. 효과: 간 경변증, 간염, 담석증, 소화장애, 만성피로, 만성염증, 우울증, 알츠하이머, 관상동맥 질환, 고지혈증, 당뇨. 매일 아침 밤새 일하느라 고생한 간을 위로해주는 디톡스 워터로 건강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꿀 또는 죽염 혹은 천일염을 조금 넣어주면 레몬의 강산성을 중화해 속쓰림과 치아의 에나멜층이 벗겨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꿀의 효능과 자주겸의 효능이 더해지니 일석이조겠지요. 하지만 요즘 기후변화와 살충제 독성, 침입종들 때문에 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 되도록 꿀 대신 죽염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통증과 염증을 다스리는 강황을 추가하세요. 강황은 우울증과 불안을 다스리고 장내에 나쁜 미생물을 추적하여 제거해주는 든든한 아군이에요. 이것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디톡스 워터 만들기는 끝! 레몬은 전통적으로 자연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톡스 재료로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작용이 뛰어나 젊음과 아름다움, 건강을 한 번에 가져다줘요. 매일 마시는 물이니 취향에 따라 자기 입맛에 맞게 조제하는 게 좋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레몬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요. 레몬 껍질의 항균 물질은 구강질환과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항산화 물질은 면역체계를 바로잡아 질병의 위험을 줄여준답니다. 또 담즙산이 잘 배설되도록 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담석까지 제거해줍니다. 레몬 껍질 즐기는 레시피. 레몬 껍질을 살짝 구워 샐러드나 요거트에 토핑하기. 껍질을 말린 후 믹서기에 돌려 분말로 분쇄한 다음 양념장 샐러드에 토핑하거나 소금, 후추와 배합하여 레몬 소금 후추를 만들어 사용하기. 레몬 껍질을 가늘게 썰어 말린 후 따뜻한 물에 우려 차로 마시기. 밀폐 유리병에 담아 보관할 것. 재료: 레몬 2분의 1,
강황가루 3분의 1 작은 술, 죽염 또는 천일염 2분의 1 작은 술, 온수 200ml. 만들기. 레몬을 착즙한 후 강황가루와 죽염을 미지근한 물에 잘 섞어 마십니다. 취향에 따라 양을 조절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까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온도로 배부르지 않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 수치를 낮춰줍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므로 매일 챙겨 먹으면 노화 방지에 아주 좋아요. 특히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억제 완화해서 관절염, 류마티스, 알레르기, 심장병, 암 등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어요. 다만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400mg 정도가 적당해요. 강황과 함께 혼용되는 울금은 같은 생강과에 속해요. 둘 다 간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고 통증을 다스립니다. 한방에서는 몸이 찬 사람에게는 강황을,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울금을 권합니다. 몸이 냉한 사람을 위한 아침 식사. 단호박은 언제 먹어도 웬만하면 소화가 잘 되는 무난한 식재료예요.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 할 때도 요긴하죠. 사과는 성질이 다소 냉한 과일이지만 따뜻한 성질의 단호박과 섞으면 중화되고 상큼한 맛을 더한답니다. 블렌더에 갈아 스무디 그대로 먹으면 변비에도 좋은 훌륭한 음식이 됩니다. 때로는 조금 따뜻하게 즐겨도 좋아요. 갈아 놓은 스무디를 따뜻하게 데워 죽처럼 먹으면 힐링이 되거든요. 곁들이는 밀크류에 따라 맛도 다양해집니다. 코코넛 밀크를 넣으면 이국적인 맛을 즐길 수 있죠. 하지만 코코넛 밀크는 포화지방이 많고 당분이 들어간 제품을 구입하면 칼로리가 더 높아지니 주의하세요. 효과, 냉증, 수족냉증,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염, 크론시병, 과민성 장 증후군, 비만, 야맹증, 백내장, 독감, 고지혈증, 동맥경화, 유방암, 변비. 공복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제일 먼저 먹는지는 생각보다 중요하답니다. 특히 평소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공복에 찬 음식을 먹거나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추위에 민감해지고 신경은 더 예민해져요. 이런 분들에게는 체온을 올려 기혈순환을 돕는 부드럽고 따뜻한 식사를 권해요. 어떤 식재료는 우리 몸의 내장 근육을 따뜻하게 덮여줘서 소화와 순환을 돕고 마음까지 푸근하게 해줘요. 그렇다고 무조건 뜨거운 성질의 식재료나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섭취해야 하고 함께 조리하는 식품들끼리도 서로 합이 맞아야 하죠. 아무리 비싼 보석과 옷도 어울려야 빛이 나듯이 말이죠.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좋은 성분의 음식을 먹어도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서 소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유는 식재료 간의 궁합이 맞지 않았거나 신경이 예민할 때 먹어서 그래요. 재료: 찐 단호박 2분의 1개, 사과 2분의 1개, 당근 4분의 1개, 두유 또는 아몬드 두유나 귀리우유 1컵, 치아씨드 1 작은술, 레몬즙 또는 식초 1 큰술, 생강가루 2분의 1 작은술, 소금 조금, 다진 마늘 1 작은술. 만들기.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갈아주세요.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먹으려면 냄비에 부어서 한 소끔 끓인 후 드시면 됩니다. 쾌변을 부르는 두부된장. 효과: 변비, 고혈압, 당뇨, 복부비만, 위암, 감염성 질환, 골다공증, 골절, 치매, 동맥경화, 유방암, 폐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고지혈증. 두부된장은
고혈압, 당뇨, 변비, 뱃살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두부된장을 만들어 두면 된장국, 된장찌개, 나물 된장무침이나 쌈장, 강된장까지 매우 맛있고 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아요. 자연의학의 대가 니시 가스조 선생은 아침을 먹지 않으면 더 건강해진다 라고 하셨죠. 니시 선생에 따르면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보다 소변으로 더 많은 독소를 배출한다고 해요. 다음 자료는 일일 소변 중 독소 배출량을 말하는데요. 아침, 저녁 두 끼 먹는 사람은 66%, 일일 세 끼 먹는 사람은 75%, 점심, 저녁 두 끼 먹는 사람은 100%, 일일 한 끼, 오후 3시에서 4시 먹는 사람은 127% 독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거나 학생, 중노동을 하는 분이라면 굶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면서 배설이 도움이 되는 아침 식사를 적당량 먹을 것을 추천해요. 콩을 발효시킨 된장, 청국장, 나토와 같은 식품들은 장을 튼튼하게 하지만 맛이나 향이 싫어서 먹기가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두부된장차를 권해요. 된장 그대로도 맛이 괜찮은 분들은 두부 된장차 대신 더 간편한 된장차를 즐기세요. 두부 된장차를 만들려면 먼저 두부 된장을 담가야 해요. 그런 다음 매일 아침 편안하게 즐겨보세요. 재료: 두부 한 모 약 300g, 된장, 재래식 된장 300g, 죽염 또는 굵은 소금 조금, 두부와 된장은 동량으로 준비해 주세요. 만들기 1. 두부의 물기를 제거합니다. 2. 두부를 1cm 두께로 썰어요. 3. 소독한 밀폐 유리용기에 된장, 두부 순으로 차곡차곡 담아요. 맨 위에는 된장으로 마무리하고 죽염이나 굵은 소금을 뿌려 곰팡이 피는 걸 방지해요. 4. 냉장고에서 15일간 발효시킵니다. 속 편해지는 힐링티, 두부 된장차. 효과: 위염, 멀미, 소화불량, 감염성 질환, 골다공증, 골절, 치매, 동맥경화, 유방암, 폐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변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온수 200ml에 된장이나 국간장을 3분의 1 작은 술 정도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효소가 파괴되니까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멀미를 했을 때나 속이 불편할 때 급하게 속을 진정시켜 줄 필요가 있을 때 딱 좋은 차입니다. 두부 된장차를 마시면 단전부터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고 마음마저 차분해지죠. 2주 정도 계속 마시면 변비도 해결되고 뱃살도 쏙 들어갑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루 2번 마시면 혈압도 조절되고 혈당 수치도 착해집니다. 여행지에서 뭔가 평소 같지 않게 속이 거북한 느낌이 들 때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 작은 유리병에 두부된장을 덜어 휴대해요. 재료: 두부된장 2분의 1 작은 술, 온수 200ml. 만들기: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타서 마십니다. 공복에 드세요. 몸이 냉한 사람이라면 생강가루를 3분의 1 작은 술 넣어주세요. 면역력을 키워주는 표고구이 쌈밥. 효과: 면역력 저하, 암, 골다공증, 골연화증, 퇴행성 관절염,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변비, 피부 노화. 벨기에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버섯을 잘 먹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해 채소에 이름을 붙여 포장지에 표기했어요. 당근은 마녀의 빗자루,
버섯은 난쟁이 오두막으로 이름을 붙였더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폭발했다고 해요. 채소를 단지 먹거리로만 보지 않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소통하게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저는 표고버섯을 볼 때마다 난쟁이 오두막이 떠올라요. 어딘가 백설공주도 살고 있을 것 같은 작은 숲도 연상되고요. 표고버섯에는 다양한 항암물질이 들어있어서 암세포 증식과 재발을 억제해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화하고 면역력도 튼튼하게 해주고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젊음을 유지하게 해줘요. 햇빛에서 잘 말린 표고버섯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의 전구체인 비타민 D도 풍부하니 가루를 내어 국물 요리에 넣어 드세요. 단 통풍이 있는 분들은 퓨린 성분 때문에 요산 수치가 높아질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표고버섯이나 송이버섯은 제대로 요리하면 고기 못지않게 식감이 좋지요. 버섯의 향을 살려 조리해야 하고 팬을 달군 후에 버섯을 넣는 게 좋아요. 버섯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기름 없이도 조리가 가능해요. 버섯 향이 강해지도록 살짝 기름을 둘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표면이 노릇하게 변하면서 버섯 고유의 맛있는 향이 나면 소금 후추를 살짝만 뿌려줘요. 소금을 미리 뿌리면 버섯에서 수분이 빠져나와 물컹해지니 버섯이 노릇해졌을 때 넣는 걸 추천해요. 재료: 표고버섯 6개, 모둠 쌈채소 1접시, 표고 드레싱, 맛간장 1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조청 1작은술, 후추 조금. 양념장, 강된장. 만들기. 1. 표고의 기둥을 제거합니다. 2. 십자로 칼질을 내어 약간 도려내면 예쁩니다. 3. 붓솔로 양념을 부드럽게 발라줘요. 4. 팬을 달군 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속 편한 포만감을 선사하는 우엉 들깨탕. 효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암, 피부 노화, 여드름, 비만, 빈혈, 골다공증, 변비. 이눌린 성분이 풍부한 우엉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을 튼튼하게 하며 해독작용이 뛰어난 식재료예요. 성질이 다소 차서 몸이 냉한 체질이라면 한번 볶아서 드시거나 따뜻한 식재료와 함께 조리하는 걸 권해요. 우엉은 감기, 당뇨, 염증 질환에도 효과가 있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한테도 좋아요. 이뇨작용을 하고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하죠.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애용해보세요. 하지만 평소 몸이 냉하고 설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복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아요. 들깨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화시키므로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드시면 좋아요. 항산화작용도 뛰어나서 피부를 젊게 만들어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우엉 들깨탕 한 그릇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하고 따뜻하면서 포만감이 느껴져서 잘 쉬고 난 후에 기분이 들 거예요. 이완되고 안정된 기분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숙면을 도우면서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재료: 우엉 2줄기, 표고버섯 2개, 쌀가루 1큰술, 채소 2와 2분의 1컵, 팽이버섯 2분의 1줌, 양파 2분의 1개, 쪽파 2줄기, 들깨가루 3큰술, 들기름 2큰술, 국간장 1큰술, 홍고추 1개, 다진 마늘 1개. 채소: 마른 표고버섯 2개에서 3개, 다시마 10cm짜리 2장, 물 1리터를 넣어 끓인 후
약불로 줄여 20분간 더 끓여줘요. 사용하고 남은 채수는 냉장 보관합니다. 1. 우엉을 어슷썰게 하여 식초물에 30분 동안 담가 갈변을 방지하고 떫은 맛을 제거해요. 2. 냄비에 국간장, 들기름을 넣고 양파, 우엉, 표고버섯을 볶아주세요. 3. 채소 2컵을 넣어 끓여줘요. 팔팔 끓인 후 불을 줄여 약불로 15분 더 끓여줘요. 4. 채소 2분의 1컵에 들깨가루와 쌀가루를 풀어 국물을 걸쭉하게 만든 다음 5분간 더 끓여요. 5. 다진 마늘과 팽이버섯을 넣어 1에서 2분간 더 끓인 후 소금으로 마무리 간을 해요. 6. 쪽파와 홍고추 고명을 얹어 멋을 내줘요. 염증 잡는 강황라떼. 효과: 만성염증, 위염, 위궤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과민성 장증후군, 불면, 감기, 암, 비만. 음식을 통해 병을 고치려면 무조건 건강만 따질 게 아니라 맛도 고려해야 합니다. 맛이 있어야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맛있어서 자꾸 먹고 싶다면 저절로 병이 나을 테니까요.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를 방지하면서 염증 관리도 해주는 강황은 매일 챙겨 먹으면 좋은 필수 식재료예요. 저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컨디션이 자꾸 떨어지면서 몸에 여기저기가 쑤신다고 하면 강황라떼를 하루에 2번 꾸준히 마시라고 권한답니다. 전 세계 강황의 80%를 소비하는 인도는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예요. 강황에 들어있는 노란색 커큐민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에서 발견되는 아밀로이드판의 형성을 막아주는 덕분이죠. 생강황은 보통 생강 대용으로 사용하지만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렵고 빠르게 대사되기 때문에 가루나 추출물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밥물에 1 작은 술을 넣어 노랗게 강황밥을 지어도 좋습니다. 기름이나 견과류와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면 당뇨, 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도 완화되고 관절 통증에도 도움이 돼요. 강황과 비슷하게 생긴 생강도 염증을 다스려주고 소화 기능을 높여주는 가정 상비약 같은 존재예요. 생강 시럽은 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혈액 속에 뭉친 독소를 풀어주는 작용을 해요. 생강즙에 레몬과 죽염을 넣어 마시면 멀미하듯이 어지럽거나 메스꺼리는 증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껍질째 조리에도 무난하지만 껍질을 벗기면 따뜻한 성질이 한층 더 강해져요. 관절염, 인후염, 위염으로 고생하는 중이라면 강황라떼를 하루 2번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레몬즙을 곁들여도 좋아요. 몸에 열이 많다면 계피가루는 빼고 생강가루의 양을 줄이세요. 재료: 생강가루 2분의 1 작은 술, 강황가루 2분의 1 작은 술, 계피가루 2분의 1 작은 술, 죽염 2분의 1 작은 술, 조청은 취향껏, 아몬드 밀크 또는 다른 비건 밀크 200에서 250ml. 만들기: 따끈하게 데운 비건 밀크에 허브가루와 죽염을 타서 드세요. 매일 한 잔씩 따끈하게 드세요. 염증이 심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는 하루에 2잔 드세요. 숙면을 위한 홈메이드 아몬드 오트밀크. 효과: 불면증, 고지혈증, 고혈압, 변비, 과민성 장증후군, 감기, 암, 비만. 별일 없이 잠을 푹 자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절박한 소원이 되기도 해요.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은 신체 활동이 느려지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죠. 집중력이 떨어져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하죠. 이럴 때 도움이 될 만한 레시피입니다. 아몬드와 귀리에는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어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몸에 수면을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고 항염증 작용도 합니다. 아몬드를 꾸준히 먹으면 제2형 당뇨병이나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답니다. 잠들기 전에 아몬드를 먹고 싶다면 10알 정도가 적당해요. 트립토판은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할 때 더 잘 흡수되므로 귀리와 아몬드를 함께 섭취하면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한층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아몬드 우유와 귀리 우유를 섞어 따뜻하게 데워 먹어도 괜찮지만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으면 더 좋아요. 레시피도 아주 간단해요. 재료 각각 따로 만들 때는 이렇게 1. 아몬드 밀크 아몬드 1컵, 물 2컵, 소금, 바닐라 에센스, 메이플 시럽 2. 오트밀크 귀리 1컵, 물 4컵, 소금 조금, 시럽 조금, 강황가루 2분의 1 작은술, 라벤더 꽃잎 1 작은술. 만들기 1. 아몬드 1컵에 물 2컵을 부어 8시간 물에 불립니다. 2. 채반에 받쳐 아몬드만 건져내요. 3. 믹서에 귀리 1컵, 물 4컵, 불린 아몬드, 소금 시럽을 넣고 갈아줘요. 4. 면보로 건더기를 걸러주고 꼭 짜줍니다. 5. 냄비에 라벤더 꽃잎과 밀크를 넣고 따끈하게 데워 마셔요. 취침 3시간 전쯤에 따뜻하게 드세요. 이때 강황가루 2분의 1 작은술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남은 건더기는 베이킹 재료로 사용하거나 죽이나 수프를 끓일 때 넣어도 좋습니다. 고혈압 잡는 토마토 렌틸 스프. 효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립선암, 위염, 변비, 암, 빈혈, 골다공증, 소화기능 장애. 몸이 좀 으슬으슬하거나 속이 불편할 때 힐링푸드처럼 먹기 좋은 음식이에요. 고혈압 환자라면 매일 드시길 권합니다. 하루에 2회 꾸준하게 1개월 정도 섭취하면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토마토의 붉은색 성분인 리코펜은 암세포의 전이와 증식을 억제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요. 또 토마토의 풍부한 루틴 성분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카로틴 성분은 안구 건조증이나 야맹증 등에 효과가 있어요. 토마토는 굽거나 쪄도 영양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영양 성분이 농축됩니다. 생토마토와 토마토 케첩, 토마토 주스, 껍질 씨앗을 제거하고 과육만 갈아서 끓인 후 농축한 토마토 페이스트 중 토마토 페이스트가 영양 성분이 가장 많습니다. 생토마토에 비해 칼슘과 칼륨, 비타민 A는 5배, 비타민 B1은 4배, 비타민 B2는 6배, 비타민 C는 2.5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더 잘 흡수돼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 또는 아마씨유 1 작은술을 추가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렌틸콩은 식이섬유와 엽산, 단백질과 칼륨이 아주 풍부해요. 생 렌틸콩 100g은 바나나보다 식이섬유가 12배나 많고 엽산은 시금치보다 2.4배 많고 쇠고기 130g과 비슷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콩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다만 렌틸콩은 칼륨과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질환이 있거나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재료 완숙 토마토 2개, 렌틸콩 1컵,
다진 생강 1작은술, 다진 마늘 1작은술, 바질잎 3장, 커리가루 1작은술, 토핑, 호박씨 1작은술, 해바라기씨 1작은술, 올리브유 1작은술. 만들기 1. 토마토를 5분간 찐 후 껍질을 벗깁니다. 2. 블렌더에 껍질 벗긴 토마토,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채수 또는 물 1컵을 넣어 갈아줍니다. 채수 대신 비건 밀크를 넣어도 좋아요. 3. 블렌더로 갈아 놓은 2번에 렌틸콩 1컵을 넣고 끓입니다. 4. 한번 끓으면 바질잎 2장을 다져서 넣고 커리가루를 1작은술 넣어요. 5. 렌틸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약불로 저어가며 끓입니다. 6. 소금 간으로 마무리해요. 7. 해바라기씨, 호박씨를 토핑하고 바질잎 1장을 얹어서 마무리해요. 8. 먹기 직전 올리브유 1작은술을 추가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장복할 때는 생강과 마늘, 커리가루를 빼세요.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한 올리브유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하루에 2스푼 이상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살이 찔 염려가 있거든요. 노화 방지의 찰떡궁합, 브로콜리 시금치 스프. 효과, 피부 노화, 비만, 변비,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면역력 저하, 피부염.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분자로부터 세포 및 조직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을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활성산소란 산소 원자가 하나 이상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 불안정한 상태가 된 분자예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기도 하지만 환경오염, 자외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생성되면 세포막, DNA, 단백질 등 세포의 구성 요소를 손상시켜 노화, 질병을 유발해요. 항산화 네트워크는 다양한 화합물과 효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로 협력해서 활성산소 분자를 중화하거나 제거하여 세포와 조직을 보호해요. 이런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글루타티온, 알파리포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작용할 때 더 효과적이어서 이들 성분이 들어있는 식재료와 함께 조리해서 먹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알파리포산이 들어있는 완두콩, 브로콜리, 감자는 글루타티온 성분이 풍부한 마늘, 아몬드,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양배추, 강황, 로즈메리, 호두 등과 같이 먹는 게 좋아요. 또 시금치 등에 들어있는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작용을 한 후 독성이 생긴 알파리포산을 환원시키고 알파리포산은 코엔자임 Q10의 체내 흡수율을 높입니다. 그래서 시금치, 브로콜리, 완두콩, 감자를 같이 먹으면 좋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기능을 수행한 다음 독성 물질을 배출해서 다른 항산화 성분을 공격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독성을 해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처럼 채소들도 사람들처럼 궁합이 맞는 관계, 즉 서로 단점을 보완해주고 함께 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음식 궁합이 좋은 식재료를 매일 습관처럼 챙겨 먹으면 좋은 이유예요. 재료: 시금치 1줌, 브로콜리 4분의 1개, 감자 2개, 아몬드 밀크 1에서 2컵, 다진 양파 1개, 다진 마늘 1개, 완두콩 1큰술, 로즈메리 1줄기, 호두 1큰술, 통밀 크루통 2분의 1컵. 크루통은 빵을 얇게 썰어 오븐이나 팬에 구워 바삭하게 만든 거예요. 통밀 식빵 1장을 사방 1cm 크기로 자른 후 팬에 오일을 1큰술 두르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준 다음 소금 간을 해요. 만들기 1. 감자, 브로콜리, 시금치를 익혀요.
감자는 잘게 썰어 데칩니다. 2. 아몬드 밀크 1에서 2컵을 넣어 함께 갈아줘요. 3. 냄비에 다진 양파,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줘요. 4. 볶은 양파와 마늘에 앞에서 갈아놓은 이를 넣고 중불로 끓이다가 약불로 줄인 후 로즈메리를 넣고 불을 꺼요. 5. 스프 접시에 담고 크루통, 호두, 익힌 완두콩을 토핑해서 즐깁니다. 담석을 사라지게 한 간청소. 80대 중반의 아버지가 어느 날 병원에서 간과 쓸개에 돌이 꽉 차 있으니 서둘러 수술을 하라는 권고를 받으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수술 후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식이요법을 일단 시도해보자고 간곡히 설득했지요. 병원에서는 위급한 상태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딸내미의 말을 믿고 따라주셨어요. 제 안내대로 따라하신 지 45일 만에 병원을 다시 찾으신 아버지는 초음파 결과 간과 쓸개에 차 있던 돌들이 모두 사라져서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15분간 걷기도 어려워하실 만큼 기력이 쇠하셨던 분인데 간 청소 이후 건강하고 편안하게 걷게 되셨고 건강검진 결과도 모두 정상으로 나왔어요.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레시피를 여러분께 공유해요. 간 청소 자체는 5일의 준비 기간과 2일의 본 과정으로 진행돼요. 하지만 평소에 바른 음식으로 식단 관리를 해오지 않았다면 준비 기간을 2, 3주 두는 것이 좋아요. 저는 우선 아버지를 위해 식단표를 짜드렸어요. 몇 시에 뭘 드실지도 꼼꼼하게 정해드렸죠. 텃밭 농사를 지으시긴 하지만 평소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건 아니었기에 부족한 채소를 유기농으로 구입해드렸어요. 이 책에서 소개한 많은 레시피를 치료 기간에 아버지에게 제공했어요. 주의, 임산부, 급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 신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요독증, 신부전, 궤양성 질환, 폐렴, 간암, 신장질환, 천식이 있는 분들,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간 청소 전 반드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우선 아침 기상 직후에는 디톡스 워터를 드셨고 이후 과일과 채소를 스무디 형태로 갈아 매일 2번 드시도록 권했어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할 경우에는 양을 넉넉히 만들어 드시도록 했고 그래도 조금 허기가 진다고 하시면 현미죽을 추가로 드시게 했어요. 점심과 저녁에는 이 책에서 소개한 점심 저녁 루틴의 레시피들을 주로 드셨고요. 거의 매일 채소찜과 쌈밥, 된장국, 미역국을 드셨지요. 두부된장으로 심심한 강된장을 만들어 드셨어요. 간식으로는 과일과 견과류 한 줌을 조금 드셨고 커피, 밀가루 음식, 가공 음식을 일절 드시지 않도록 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나니 평소 변비와 설사를 번갈아 하며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쾌변을 보게 되셨어요. 자연스럽게 숙면을 하고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음식을 차리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도 함께 건강해지셨어요. 피부도 맑아지고 변비와 소화불량에서 벗어났으며 아침 붓기도 사라졌어요. 2주 후 저는 부모님 댁으로 가서 간 청소 방법을 설명드리고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드렸어요. 간 청소를 한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조금 무서워하셨어요. 하지만 간 청소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전혀 무섭거나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레시피대로 따라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선 일주일간 간 청소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해요. 본 청소는 1박 2일이 걸리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진행한 방법은 책 2권을 통해 얻은 방법을 제 나름대로 조금 편하게 조율한 거예요. 꼭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책 2권,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이 2권을 먼저 읽어보고 응용하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
간 청소와 함께 장 청소를 추천해요. 즉 관장을 하라는 얘긴데요. 첫날부터 5일째까지는 변비약 마그미를 3정 정도 복용해요. 6일과 7일에는 소금물을 마시니까 따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간 청소 후 이틀이 지난 다음 관장하는 걸 추천해요. 장 청소를 해주는 곳을 예약해서 방문해도 좋고 집에서 관장기를 이용하거나 취침 전 마그밀정을 3알에서 4알 정도 복용 후 그 다음날 변을 보는 방법도 있어요. 장 청소를 하는 이유는 담석이 장 내벽에 붙어서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장 청소를 해보면 남아있던 담석들이 배출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담석 또는 콜레스테롤 제거를 위해서라면 한 달 간격으로 간 청소를 꾸준히 시행해서 더는 담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면 좋아요.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간 청소를 한다면 6개월에 한 번 시행하세요. 더 정확한 내용은 앞에서 추천한 2권의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 청소 1. 첫날부터 5일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매일 사과식초 100ml에 물 900ml를 섞어서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셔요. 그리고 과일 채소 스무디를 300ml씩 하루 2번 아침과 간식으로 먹어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과, 바나나,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를 이용한 해독 주스나 사과, 비트, 당근을 이용한 ABC 스무디도 좋아요. 같은 레시피로만 먹으면 지루해지니 돌아가면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아주 간단하게 시중에서 파는 사과 주스나 자몽 주스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2. 6일째인 토요일에는 물 900ml에 사과 식초 100ml를 섞은 물을 낮 12시 전에 다 마셔요. 스무디 300ml를 오후 1시 전에 다 마십니다. 3. 6일째 토요일 점심 식사는 1시 전에 가볍게 드세요. 1시 이후에는 따뜻한 물만 조금 마시는 게 좋아요. 다른 음식은 일절 먹지 않아요. 4. 6일째 토요일 저녁 6시, 8시, 7일째 일요일 아침 8시, 10시 이렇게 4번 소금물을 각 375ml씩 마셔요. 1.5리터 생수에 죽염 1큰술을 섞어 만든 다음 4등분을 하면 됩니다. 죽염은 생활죽염 2에서 3회 구운 죽염 정도면 돼요. 죽염이 없다면 간수가 빠진 깨끗한 천일염도 좋습니다. 5. 6일째 토요일 밤 10시에 올리브오일 120ml와 착즙 오렌지 주스 180ml, 레몬 1개를 착즙한 것을 섞어 마셔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드실 때 이 정도면 매일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6. 7일째 일요일 오전에 소금물을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드신 후 오전 10시쯤 가볍게 스무디를 드세요. 내키지 않으면 먹지 않아도 됩니다. 7. 7일째 일요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몇 시간 동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쏟아지지만 나중에는 물컹하면서 부드러워진 담석들이 나와요. 변이 전혀 섞이지 않은 채로 담석들만 나오기도 합니다. 변이가 더는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화장실을 들락거리면 돼요.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